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치이동 시대인지학원에서 생명과학과 통합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이고요. 자, 지금부터 2028학년도 수능통합과학 예시문항 해설을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문제에서 가와나는 외래생물 유입과 환경오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쓰레기로 인해서 포유류와 바다새가 생존에 위협을 받는 가는 환경오염이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하나가 외래생물 유입. 뉴트리아라는 외래생물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황을 나타냈네요. 그래서 기억, 환경오염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뉴트리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뉴트리아의 번식을 더 넓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로, 북극이끼가 기온 상승,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자, 기억에 대한 예로 적합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2번. 자, 길이 측정 표준에 대한 내용이네요. A계의 경우에는 0도씨라는 힌트가 중요하네요. 왜? 합금이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0도씨를 기준으로 1m를 정의를 한다는 거. 따라서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하는 거. 그 다음에 B는 진공에서 빛이 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로 정했는데, 정확하게 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측정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자, 길이 측정 표준의 발달 순서, 먼저 이런 합금을 만드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 세계의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이 방법 C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요 시간을 재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거는 상당히 문명이 발전한 뒤에서 이런 시간 길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합금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왔고, 마지막으로 B 방법이 나오게 됐네요. 따라서 길이 측정 표준의 순서는 C, A, B 순으로 바뀌었다. 맞죠? 정답은 5번. 3번. 자, 구리를 이용한 실험 내용이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구리 정육면체. 그러면 이 정육면체 구리의 부피는 1cm 세제곱이겠네요. 그래서 이 구리 정육면체를 물 10ml에 담갔더니 부피가 11ml로 1ml가 증가했네요. 그 얘기는 이 구리의 부피 1cm 제곱이 1ml랑 같은 양이라는 거 디귿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자, 기억보기 온도는 기본량이다. 기본량 7가지 어떤 게 있죠? 광길시 온전 물질로 외우면은 조금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 자, 유치하긴 해도 그래도 이 방법이 좀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광길씨라는 사람이 되게 해외여행을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집안에 제대로 된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온전한 물질을 사러 갔다. 그래서 황도, 길이, 시간, 온도, 전류, 물질량, 질량. 그래서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 온도는 켈빈. 자, 도시가 아니라 켈빈이죠. 그 다음에 전류, 암페어, 물질량, 몰, 질량, 킬로그램. 자, 이렇게 해서 기본량 7가지 외울 수가 있을 거고, 외워야 하고, 맞는 내용. 그 다음 밀도는 어떻게 정해지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가 정의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으로 유도되는 물질량이다. 맞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4번. 자,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대부분은 규산염 사면체죠. 그래서 사면체 구조, 규산염 광물로 구성된 기본 단위체, 규산염 사면체, 가운데 규소, 주위에 산소가 있고, 그래서 SiO4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성 원자인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특정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드는 게 뭐죠? 반도체죠. 그래서 이 X는 규수로 이루어진 반도체. 따라서 X는 B가 되겠네요. 틀렸고, 규산염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고, 부수물을 첨가해서 전기도 성질, 전기를 잘 통하게 하거나 통하지 않게 하거나 하는 물질, 반도체.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5번. 자, 개미 종 A에 대한 설명인데, 개미, 생산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말하는데, 개미의 경우에는 소비자죠, 소비자.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자, 기억 내용. 곰팡이가 이 조각을 분해하여. 곰팡이, 생물적 요소네요. 그 다음에 토양이 비옥해진다. 토양은 비생물적 요소. 그래서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하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이 개미는 몸의 크기에 따라서 맡은 역할이 다양하죠.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개체군 사이가 아니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고,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 중에서 이 개미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작용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생활이라고 해요. 사회생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니은 2번. 6번. 자, 이번 수능통합과학 예시 문항 중에서 이런 자료 해석 문제가 두 문제 있어요. 6번하고 그 다음에 9번인데 사실 국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문제. 그래서 그 자료를 그냥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을 잘 비교해서 정답을 찾아내면 되는 내용이고, 자, 처음 보는 자료 그냥 국어 문제, 국어 비문학 지문 해석하듯이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기압, 기온, 상대 습도 이 세 가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자, 측정 오차와 편향된 값을 처리하는 과정은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예외적으로 간혹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관측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자료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상대 습도의 변화량 그래프 해석이죠. 상대 습도 점선 A와 B, A는 요만큼 변화했는데 B의 경우에는 이만큼 변화했으니까 A 시기가 변화량이 크다. 맞고요. 그 다음 월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 여기 있죠. 기온 그래프 봤더니 기온 그래프 여기서 여기까지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기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료가 있는데 이때 월평균 기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 기압 높아졌네요. 여기도 역시 높아졌고 여기도 역시 높아졌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7번. 열 추리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의 대화. 그래서 염화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면서 수용액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흡열 반응. 그래서 자, 이 학생 흡열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맞아요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열이 이동한 사례. 그래서 이 사례는 발열 반응에 대한 사례가 나와야겠네요. 기억.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이 아니라 흡수하기 때문에 수용액의 온도가 낮아진다. 틀렸고. 그 다음 자, 흡열 반응은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의 크기. 에너지는 생성물의 반응물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 높다. 틀렸죠. 높은 게 아니라 낮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포 호흡은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 맞네요. 세포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함으로써 이때 열이 방출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의 일부를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세포 호흡이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내용 맞고,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으로 역시 흡열이다. 분자들 사이에 인력을 끊고 얘가 기체 상태가 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승화하는 과정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으로 역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 분자 안의 인력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도 흡열 과정. 틀렸죠. 여기 나에는 발열 반응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8번. 자, 가시고기 종 A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요 외피가 달라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해수에서는 기억의 빈도가 많이 있다는 거는 해수에서는 이러한 외피를 가져야지 생존에 유리하고 담수에서는 이렇게 외피가 없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 외피 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한 종에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다양성? 생태의 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자 다양성이죠. 유전자 다양성. 생태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므로 이 다양성은 유전자 다양성이다. 그 다음 해수에서는 기억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다. 맞죠? 자료 해석. 그 다음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이고 그게 전달되면은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맞는 내용.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9번. 자, 마찬가지 자료 해석 문제네요. 문제에서 모기 A, 얘는 말라리아의 병원체가 이 모기 A를 매개로 전파된대요. 자, 그래서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말라리아 원충, 원생생물, 이렇게 생긴 원생생물인데 핵이 있는 병원체인데 얘가 모기, 이 모기 안에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그림이 좀 더 크게 그렸는데 어쨌든 이 모기 안에 있다가 이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때 이 모기를 통해서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한테 말라리아라는 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체예요. 말라리아 원충. 그래서 이 모기 A의 개체수를 나타낸 온도에 따른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개체수가 관찰되는 시기, 여기서부터 관찰되니까 잘 올려보면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 바로 이거, 이 데이터랑 관련이 있다는 거 첫 번째 Y에서 알 수가 있고 Y 플러스 1년에서도 역시 얘가 관찰되는 시기 쭉 봤더니 상관관계가 여기서 관찰되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기도 봤더니 이 두 개를 통해서 말라리아 모기 A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이 모기 A는 최저 온도에 따라서 개체수가 채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역시 최저 온도가 15도 이상인 이 시점에서 모기 A의 개체수가 관찰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 말라리아는 감염병이다. 감염병의 정의는 전염이 되고 그 다음에 병원체가 있는 것을 감염병이라고 하니까 전염도 되고 이 말라리아 원충에 의한 이 말라리아 병은 전염도 되고 병원체, 말라리아 원충 있기 때문에 감염병 맞고요. 자,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염병이 있다면은 비감염성 질병도 있는데 비감염성 질병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비감염성 질병, 그 다음에 이렇게 병원체랑 전염이 되는 질병은 감염병. 그 다음, 자, 기억은 이 개체수 A의 영향을 알 수 있는 기억 원인은 최고 기온이 아니라 최저 기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체 A가 나타나는 시기, 관찰되는 시기 5월이죠. 5월. 따라서 틀렸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기억. 10번. 자, 이 문제에 물어본 게 공급된 에너지 양이 같을 때 A, B, C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옳게 비교한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같은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얼만큼의 효율이 나오냐, 얼만큼의 에너지의 전환이 되냐 라는 거. 따라서 결국은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얘는 다행히 단위가 같으니까 그대로 10메가줄분의 8메가줄 곱하기 100 하면은 효율이 구해지죠. 그래서 효율은 80%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단위가 다르네요. 그래서 뭐 키로 10의 3승이죠. 자, 킬로줄로 그냥 줄로 통일해 볼까요? 줄로? 그러면은 1kJ 투입했을 때 200J의 에너지가 생산이 됐으니까 10의 3승 줄분의 200J 곱하기 100 해주면
여기서 3 날라오고 10만 남아있는 상황. 그래서 약분되면은 20%가 에너지 효율. 마지막. 자, 1g당 20kJ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화석 연료 1g이 아니라 10kg을 사용했으니까 투입된 에너지의 양은 여기서 g에서 1kg, 10의 3승 곱했죠. 따라서 20 곱하기 10의 3승 kJ 분의 8메가줄이라고 했는데 얘를 kJ로 바꿔주면은 8 곱하기 10의 3승 kJ이 될 것이고 곱하기 100 해주면은 에너지 효율이 나온다. 그래서 약분되고 여기도 kJ 약분, 그 다음에 요거 약분 4. 그래서 몇 퍼센트? 40%. 자, 에너지 효율 비교해보면은 A, C, B 순서네요. A, C, B. 정답은 2번. 11번. 자, 지금 이 문제에서 규소, 탄소, 철이 형성이 됐으니까 탄소가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죠. 그 얘기는 태양보다 더 질량이 무겁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은 별이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가장 무거운 철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규소, 탄소 순서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높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X랑 Y, 탄소, 규소 둘 다 같은 족 14족 원소이죠. 맞고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마그네슘 순서니까 질량 G, Y가 G보다 크다. 틀렸죠. 정답은 기억니은 3번. 12번. 자, 문제에서 XCLA 수용액에서 금속 Y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죠. 그래서 반응 전후의 그림을 비교해 봤더니 이 동그라미 이온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네모와 세모 바뀌었으니까 이 두 개가 금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염화이온 Cl-. 그래서 1대2의 개수비로 얘네 둘이 존재하려면 얘는 1가 이온이니까 X는 2가 금속이 돼야 될 것이고 염화이온 1가. 따라서 1대2 개수비 3개, 6개니까 얘가 3개, 6개라는 거는 얘가 플러스 6이라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총 음전화, 양전화의 개수를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를 넣었을 때 X가 이제 금속이 되고 Y는 이온이 된 상황. 여기서는 1대3의 개수비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은 Y도 플러스 6을 만족시켜 주려면은 Y는 3가 이온이 돼야겠네요. 3가 이온 2개가 있어가지고 플러스 6이 만족하는 상황.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는 Cl-이다. 맞는 내용. 이 반응에서 Y는 자 원래 Y였다가 Y 3 플러스 이온이 됐죠. 그래서 전자를 잃었죠. 산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전자를 잃어서 산화된다가 되겠네요. 틀렸고 그 다음 A, B. A는 2고요. 그 다음에 B, Y 3. 얘는 2. 3대 2가 아니라 2대 3. 땡. 정답은 1번. 13번. 자, 문제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수소가 74%, 헬륨이 24%. 그래서 수소 원자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뒤에 형성. 맞는 내용이고요. 우주를 구성하는 헬륨의 대부분은 별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별의 내부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빅뱅 이후 원소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틀렸고 자, 별 S의 대기에는 기억과 니은으로만 아니죠. 여기 스펙트럼을 보니까 기억과 니은이 없는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기억과 니은으로만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소도 구성이 돼 있다. 정답은 1번. 14번. 자, 문제에서 뭐 이런 특징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는 여기서 풀면 된다. 그래서 산소 원자, 그 다음에 XYG는 7번부터 17번. 산소의 경우에는 8번이죠. 8번이기 때문에 이주기 연소 8번. 그래서 전자가 가장 안쪽 껍질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 껍질에는 6개가 있는 상황. 따라서 원자, 가전자 6개가 될 것이고 전자 껍질 2개, 3이 나오는데 9A가 3이 되려면은 A는 3분의 1이고 3, 2, 1, 3분의 1. 자, 그래서 X 저 값이 2가 되려면은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이 가능한데 전자 껍질 1개에 원자, 가전자 2개, 헬륨 2번 안 되죠. 그 다음 전자 껍질수 2개, 원자, 가전자 4개, 6번 탄소가 있겠네요. 역시 7번 이상이므로 안 됨. 그러면 껍질 3개, 3주기 원소이면서 원자, 가전자 6개, 16번인 황이 있겠네요. 황. 그래서 X는 황이 될 것이고 Y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수소 안 되죠. 2주기 원자, 가전자 2개, 베릴륨 4번 안 됨. 3주기 13번인 알루미늄이 Y가 될 것이고 마지막 3분의 1 3주기 원소이면서 원자, 가전자 1개 11번인 나트륨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나트륨은 원자, 가전자가 1개 있으니까 1개를 잃어서 Na 플러스가 돼야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죠. 틀렸고 2개가 아니라 1개. XO2 X SO2는 공유결합 화합물. 둘 다 비금속 원자끼리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 화합물 맞는 내용. 그 다음 Y랑 산소가 결합한 거는 얘는 원자, 가전자 3개니까 3가 금속이죠. 그래서 Al2O3가 될 것이고 얘는 이온 결합 화합물로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15번. 자, 산호는 바닷속에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A는 수권이 될 것이고 석탄의 생성은 생물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 그래서 C는 기권이 된다. 따라서 기억 맞고요.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B의 탄소 양을 증가시킨다. 바다가 아니라 이제 땅에 돌이 형성되니까 탄소가 이 직권에 쌓이는 경우, 그래서 B의 탄소량 증가 맞는 내용이고 탄소순환. 그 다음 육상식물의 광합성은 탄소 고정이죠. 자, 광합성은 대표적인 탄소 고정 행위로 요 작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귿 A가 아니죠. 그럼 A로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요? A로 적합한 거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이산탄소를 발생시킴으로 기권에 탄소 양을 증가시키는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16번. 자, 지금 뭐 실험 내용은 다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문제를 다 풀고 해설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는, 자석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죠. 자석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 자석의 개수가 서로 다른 ABC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세기, N극을 아래 놓는 거, 유도 전류의 세기에 관여하는 거는 자석의 수랑 그 다음에 코일을 통과하는 속도, 코일의 가문수, 이 세 가지가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고 자기장의 방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ABC 놓는 높이를 h로 갖게 하는 것은 이 코일을 통과할 때 그 통과할 때의 속도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갖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속도를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정답은 그래서 기억 1번. 17번. 자, 여기는 이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죠. 판게아.
한계가 형성된 고생대고요. 그 다음에 대륙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랑 기타 여러 가지 대륙이 있는 중생대의 그림이네요. 기억, 나시기 이후에 생성된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삼엽충 화석은 고생대의 생명체이므로 고생대 때 형성되므로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나가 아니라 가로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대멸종이 있었다.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멸종이 일어나죠. 대멸종 일어나는 거 맞는 내용이고 중생대 이후 신생대 때 간빙기, 빙하기 반복된 시기 있는 내용 맞네요. 단순 개념 확인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18번. 자,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 A, B, C 면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충격량 다 동일하다. 그래서 충격량은 다 같죠. 그러면 이 크기가 분수값의 크기가 가장 작으려면은 분자가 같으므로 충돌 시간이 길수록 이 분수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충돌 시간이 가장 긴 C가 분수값이 가장 작겠죠. 그래서 A가 아니라 C. 틀렸고요. 그 다음, 자,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은 MV로 정해지는데 얘네가 아니라 여기서 이 마네킹이 여기에 부닥침에 따라서 지금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t1일 때 운동량이 가장 크지 않죠.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는 t1일 때 가장 크지 않다. 틀렸고요. 그 다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가장 작고 충돌 시간이 길수록 마네킹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들 테니까 마네킹과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들 테니까 C가 효과적이다. 맞죠? C가 평균 힘이 가장 작고 충돌 시간도 길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2번. 19번. 자, DNA에서 염기는 쌍을 형성하죠. 아데닌은 타이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그래서 A랑 T는 아데닌의 개수가 15개이기 때문에 15쌍을 형성할 것이고 구아닌 사이토신은 사이토신이 13개이므로 13쌍을 형성해서 총 28쌍을 형성하죠. 염기 28쌍, 이렇게 쌍. 기억,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의 기본 단위이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3가지 당, 인산, 염기가 결합해서 형성을 하죠. 기억 보기 틀렸고 그 다음에 이 DNA 모형 X에서 인산, 요 인산의 개수. 자, 그림을 잘 보면은 염기쌍을 형성할 때 인산이 2개, 이렇게 2개씩 들어가 있어. 2개. 염기쌍 1개당 인산 2개. 염기쌍이 28개니까 곱하기 2 해주면은 인산은 56개가 들어가 있겠네요. 인산 56개. 맞고, 자, 구아닌과 상보적으로 결합한 염기, 사이토신의 개수는 13개.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20번. 자, 지구에서의 운동을 나타냈네요. 그래서 A는 수직 낙하, 자유낙하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G만 영향을 받고 있고 B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 계속해서 등속으로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마찬가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그래서 자, 등속 직선 운동할 때 B의 경우에는 0.1 세크 간격으로 등속 직선 운동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가서 중력이 더 작은 행성에서 이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중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낙하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 구슬이 4번 찍혔다면은 그 중력이 약한 별에서는 더 많이 찍힐 것이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사라지게 되고요. 3, 4, 5번이 남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찍혔죠. 마찬가지로 B도 6번 촬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평운동의 경우에는 B의 경우 수평운동의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똑같이 0.1 세크 간격으로 무는종이 한 눈금 간격으로 관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3번은 안 되죠. 4번 마찬가지 안 되네요. 그래서 5번을 봤더니 무는종이 한 눈금 간격으로 B가 이동하더라.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 21번. 자, 문제에서 W는 3주기 2족 원소라 했는데요. 3주기 2족 원소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껍질수 3개, 그 다음에 원자 가전자가 2개인 마그네슘, 그 다음 원자 가전자 수의 비가 2대 2대 3이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원자 번호가 Y가 G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원자 가전자 수가 지금 Y가 G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원자 번호가 크려면은 얘는 3주기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 3주기. 그래서 자, 요 Y가 그대로 3주기에 원자 가전자가 2개인 2족이 돼버리면은 똑같이 마그네슘이 되는 상황.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 2는 그대로 실제값이 2가 아니라 실제값 2가 아니라 상대값이었다. 상대값이었다는 거. 따라서 2대 2대 3이 아니라 얘가 마그네슘이 되지 않으려면은 4대 6이 돼야겠죠. 그래서 21번. 자, 문제에서 W 3주기 2족 원소 3주기면서 원자 가전자 수가 2개인 거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W는 마그네슘. 그 다음 원자 가전자 수의 비가 2대 2대 3 상대값인데 원자 번호가 Y가 G보다 크려면은 원자 가전자 수가 많을수록 원자 번호가 클 수밖에 없는데 얘가 G보다 원자 가전자 수가 크려면은 얘는 3주기 원소가 돼야 될 것이고 얘는 2주기 원소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Y가 3주기 이거 그대로 실제값이라고 하고 원자 가전자 수가 2개인 2족 원소가 되면은 똑같이 W랑 마그네슘이 돼서 안 되는 상황. 그럼 이게 2대 2대 3이 아니라 4대 6이 될 것이고 따라서 3주기 14족 원소 Y 3주기 14족 원소는 규소가 되겠네요. 규소. 그래서 Y는 규소가 된다. 그 다음 G는 2주기 6 16족 2주기 16족 원소는 산소네요. 그래서 G는 산소가 될 것이고 X는 자, 지금 3주기 14족이 나왔으니까 2주기 14족 원소 원자 가전자 수가 4개인 2주기 14족 원소는 탄소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X는 탄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장 많은 게 물이기 때문에 기억은 원소니까 탄소가 될 것이고 니은 탄소가 된다. 자, 기억 마그네슘 군속 맞네요. 기억은 X이다. 기억은 X가 아니죠. 틀렸고 광합성하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니까 YG2 SiO2 안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22번. 자, 문제상을 보니까 해양판 A, B,
B가 더 빠르게 이동함으로 얘네 둘 사이의 판이 멀어지죠. 따라서 여기서는 발산형 경계가 형성이 되고, 여기는 얘가 속도가 느리고 B가 빠르므로 수렴형 경계가 형성된다는 거. 수렴형 경계 형성.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하부에 멘틀 물질이 존재하죠. 상상하는 멘틀 물질.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B에 대한 C 이동 방향. C의 속도가 느리고 B가 빠르므로 B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C가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 B에서는 호상열도가 형성된다고 했는데, 자, 호상열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수렴형 경계일 때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쪽 해양판이랑 이쪽 해양판이 만나면서 얘가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쪽 해양판에서 형성되는 게 호상열도라는 거. 호상열도. 자, 그럼 이 경우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수렴형 경계를 형성할 때는 지금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르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파고들죠. 대륙판, 해양판. 그래서 여기에서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니은, 디귿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 23번. 자, 이 문제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은 지금 이 세 번째 염기 서열이 달라도 생성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같다는 거.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아미노산이 바뀌지 않아요. 침묵 돌연변이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료만으로 충분히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카탈레이스 기억 니은 U가 C로 바뀌어도 똑같은 성분 카탈레이스가 형성된다는 거. 따라서 기억 니은 둘 다 첨가했을 때 기포 발생 여부 발생하죠. 발생함. 따라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라 했잖아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H2O2의 분해 반응은 물이 형성되고 산소가 형성된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면은 두 개 이런 식으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실험 결과 물과 산소가 형성이 되죠. 따라서 기억 보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가설이 적합하지 않은 게 뭘까요? 아는 이유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 하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촉매 기능이 잃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잃지 않은 경우 2번 실험 때문에 이 디귿 가설은 틀렸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24번. 자, 이 문제 중화반응 문제이고, 그래서 이 각각의 수형에게 농도를 알려주지 않은 내용. 그래서 이 마지막 결과, 가의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수의 비율을 통해서 각각의 농도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구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1대1, 1대1의 비율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일단은 그대로 이온화 시켰을 때 이온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한번 다 적어보고 마지막 비율을 통해서 농도를 추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대로 이제 물에 용해가 됐을 때 개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권 이온들, 얘네들의 개수도 다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개수 가장 많은 거, 얘를 기준으로 개수를 다 똑같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얘가 30개이기 때문에 얘는 농도가 2배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도 역시 30개가 되려면 농도가 3배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3대 2대 1의 농도라는 거. 3, 2, 1. 자, 그 결과 수소이온 30개, 수산이온 30개니까 자, 30 반응해서 물이 30개 형성되고 수산이온이 30개가 남았네요. 그래서 가실험은 OH- 30개가 남았다고 볼 수 있고, 생성된 물의 양은 30.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만 적어볼게요. 나부터. 자, 여기는 20ml 넣었으니까 60.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 2배, 40, 15. 2개 더하면은 55. 생성된 물의 양은 55.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수소이온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은 75, 30, 15, 45니까 생성된 물의 양은 45. 그 다음에 남은 수산의 이온의 수는 75에서 45 빼주면 30 남았네요. 그래서 가와 달을 섞어주면은 중성이 될 것이고,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나가 온도도 가장 높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5번. 자, 이쪽을 서태평양, 이쪽을 동태평양이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이쪽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해수면이 서태평양이 좀 더 높은 상황. 그래서 또 무역풍으로 인해서 용승이 활발하죠. 용승이 활발해가지고 찬물이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등수온선이 20도씨 등수온선이 상대적으로 얕게 형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평상시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서태평양의 경우에는 감소하게 되고 동태평양은 증가한다. 그리고 용승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가 더 깊게 형성이 된다는 거. 따라서 그래프를 해석했을 때, 자, 평시 기업 그래프 보면은 지금 여기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났으므로 이 시기가 평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 이때가 평시죠. 그래서 20도씨 등수온선이 기업 그래프 경우에는 높게 형성이 되다가 더 깊이 형성이 되는 경우, 동태평양은 평소에는 용승에 의해서 20도씨 등수온선이 얕게 형성이 돼 있다가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용승이 약해지면은 더 깊게 형성이 되므로 기역은 동태평양이 될 것이고, 자동으로 니은은 서태평양이 되는데, 무역풍에 의해서 20도씨 등수온선이 지금 이렇게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보내므로 등수온선이 깊게 형성돼 있다가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상승하겠죠. 따라서 이 A가 엘니뇨 시기, 그 다음에 B가 평상시 시기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기역은 서태평양 틀렸고요. 자,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평상시에는 이러한 기압의 흐름 나타났는데, 엘니뇨 발생 시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발생을 해서 여기서는 하강기류, 상승기류 발생하니까 비가 많이 내리죠.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에서 더 많은 비가 내리므로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평소보다 더 많아지므로 편차는 양의 값이다. 맞고요. 그 다음, 자, 디귿 보기의 해석은 엘니뇨 시기 기준으로 해석하면 돼요. 엘니뇨 시기에 니은의 해수면 높이 편차. 자, 서태평양은 해수면이 낮아지죠.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높아지네요. 그래서 편차.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편차는 평소보다 낮아지니까 음의 값을 가질 거고, 빼기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평소보다 높아지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니까 결국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크다.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2번 니은.